네, 반갑습니다. AP투자연구소입니다. 1월 10일 오늘의 마감 증시를 같이 한번 살펴봐야겠는데요. 오늘 양대 증시 오전 중에 상승은 뒤로 하고 실상 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면서 마감되지 않았나 싶습니다. 이에 코스피의 경우는 0.05%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긴 보였으나 코스닥의 경우는 0.74%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어요. 양대 증시 분봉상으로 체크를 해보면 실상 흐름 자체는 큰 차이가 없겠다라고 여겨지는데 기본적으로 상승에 대한 폭도 그러면 코스닥이 더 적었던 거고 하락에 대한 폭도 코스닥이 더 컸던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코스닥의 주요 요인이 뭔지 좀 간단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제가 최근에 중국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드렸습니다. 근데 이 중국 관련 약간의 악재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나왔어요. 이제 제가 일전에 중국의 코로나, 위드 코로나 기조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가능성들을 언급드렸습니다. 기억하시죠? 그래서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던 부분이 코로나에 대해서 중국에서 이제 해외여행을 많이 떠날 건데 중국의 확진자가 급증하다 보니까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 주요국들이 중국발 입국자들에 대해서 무언가가 경계 조치가 삼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. 경계 조치가 삼엄해지고 있다. 근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기분 좋아하진 않겠죠. 본인들 국가의 국민을 이렇게 막 무언가가 격리 조치하려고 하고 일반적인 여행객과 다른 시선으로 보니까 그죠?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기분이 많이 나빴는지 한국인 대상으로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. 그러면서 지수가 좀 하방 압력을 받았어요. 오후 중에 나온 내용인데 이런 낙폭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. 동시에 그럼 코스닥이 더 크다는 내용을 따져보자면은 자 중국과 관련해 가지고 무언가가 수혜를 봤던 종목군들 대부분 코스닥에 위치해 있다. 그죠? 뭐 우리가 여행 관련주, 화장품 관련주, 그리고 뭐 게임 관련주, 컨텐츠 관련주 이런 것도 뭐 한한령 수혜로 있었고 등등 중국과 관련돼서 수혜를 받던 종목군들은 대부분 코스닥 종목이에요. 그래서 코스닥의 낙폭이 좀 더 키워지지 않았나라고 저 같은 경우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오히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상승을 지키는 움직임이 나왔다, 이렇게 좀 선방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보면은 자, 좀 2차전지의 대표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였어요.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이제 오늘 고가 기준으로 4.31% 상승, 2%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그리고 뭐 삼성 SDI도 그렇고요. 2% 상승 이런 식으로 마감을 했어요.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0.49% 하락 마감을 하긴 했지만 장중에 이제 상승 전환을 했던 점과 동시에 이제 최근에 급등 이후에 그래도 자리를 지켜주는 매도 심리가 세기보다는 자리를 지켜주는 요인들의 지수가 좀 방어가 되지 않았나라고까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제 앞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텐데 오늘 밤 11시에 파월 의장의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. 자, 당연히 통화 정책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죠.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으니까 참고 영상 정도로만 봐주셔야 됩니다. 가장 높은 확률은 뭐냐면은 결국 지금 시장이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파월 의장은 금리 인상에 보다 초점, 즉 포커스가 맞춰져 있을 거예요. 금리 인상에.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 고용 지표가 좀 긍정적으로 나오는 내용도 그렇고 물가 지수가 좀 꺾이고 좀 이제 2, 3개월 동안 꺾이는 모습들도 그렇고 긍정적인 요인들이 있긴 있지만 아직까지는 물가가 무조건 잡히는 추세이다라고 말하기에는 단정 짓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뭐 물가 지표나 고용 지표 이제 소득적인 부분들이 잡히는 내용은 긍정적이지만 아직까지 안심할 수는 없다.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지표를 확인을 해야 되고 어느 정도의 뭐 경기 침체를 감안을 한다 하더라도 물가를 이게 중요한 거죠. 물가 잡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할 것.
저는 이럴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경기 침체가 점차 가시화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할 가능성도 생각을 할 수는 있겠죠. 저는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결국 저는 금리에 초점은 더 두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사실 시장의 전망 대부분도 그런 상황일 거예요. 거기에 대해서 말 한마디 차이일 수 있는데 무언가가 물가나 이제 다양한 경제 지표들을 봤을 때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물가가 잡히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 최종금리 상단을 더 올릴 수도 있다 라고 말을 하면은 악재로서 반영이 될 거고요. 무언가가 조금 더 잘 잡히는 모습이 나온다. 물가가 빠르게 잡히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부드럽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한다면 호재일 거고요. 이 말 한마디 차이거든요. 이 말 한마디 차이에 증시가 좀 갈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예상 외의 가능성들도 있긴 있겠지만 일단 가장 전망이 높은 내용들은 해당 내용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흐름들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이제 오늘 지나고 나서 12일, 내일 모레죠. 12일 한국 시간 기준 오후 10시 30분에는 또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지표인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. 이런 내용들까지 체크를 좀 하면서 오늘의 마감 증시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.